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러와 제 137호입니다. 오늘도 저는 배달군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양치질은 언제 시작했을까입니다. 오늘은 양치질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질 언제 하시나요? 식사 전에 하시나요? 식사 후에 하시나요? 저는 식사 후에 하고 있습니다. 양치질 전 국민이 적어도 아침에 대개는 저녁까지 해서 두 번은 하시는데 이 양치질이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부터 우리는 오복 중에 하나다.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오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이 양치질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문헌을 조사하고 또 유물을 조사해 보면은 과거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 이미 고대 이집트인들은 BC 5000년경부터 치약을 만들어서 썼다. 원시 치약이 되겠죠. 달걀 껍질을 빻아가지고 그리고 화산재 같은 것도 섞어서 말발굽 또 수액 그 송진 같은 것을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접착을 해서 치약을 만들어서 썼다 그럽니다. 치약이 나온 것은 이렇게 오래됐고요. 칫솔은 한참 뒤에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바빌론이나 이집트에서는 이미 BC 3000년, 3500년경에 이렇게 나무가지로 칫솔을 만들거나 돼지토를 사용해서 또 칫솔을 만드는데 중국에서는 1세기쯤 와가지고 좀 더 정교한 칫솔을 만들게 됐는데 나무가지 특히 버드나무를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버드나무를 잘라서 끝을 이렇게 다지면은 그게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솔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이제 문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서 바빌론, 이집트, 페르시아, 터키 이런 쪽에서 쓰는 지금 미주왁이라는 칫솔이 있습니다. 자연 칫솔, 나무 칫솔이죠. 보시다시피 이런 가지를 꺾어서 끝을 다지면은 이렇게 부슬부슬 부풀게 되죠. 동양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끝을 쪼아서 이렇게 털처럼 만들어서 썼고요. 버드나무는 살충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미백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살충보다도 미백이 더 중요한 이슈였다 그래요. 그래서 기부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칫솔질을 하고 치약질도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로 이렇게 양치를 했기 때문에 양지질이다. 버드나무 양자에 가지지자를 써서 양지질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자꾸 변질이 돼서 양지가 양치가 되고 오늘날의 이닦기가 이제 한자말로 하면 양치질이 됐다는 것이죠. 예. 양치질이 왜 양치질이냐? 양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떻게 양치질을 하셨나요? 젊은 사람들이야 지금 최근에 우리가 즐기고 있는 그런 좋은 칫솔과 치약을 사용했겠지만 저는 어릴 때 제대로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소금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흙이 섞어 있는 모래로 약간 한번 입을 한번 훔쳐보고 또 지푸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쑤시개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더랬죠. 소금으로 한때는 양치질을 많이 했으나 워낙에 소금이 또 비싼 재료다 보니까 일단 서민들은 소금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흙이나 깨끗한 흙이나 이런 지푸라기 이런 걸로 했었지요. 네, 한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때 로마인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줌이 치아를 하얗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줌을
비싸게 수입을 했다 그럽니다. 1세기경에요.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과학자들은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줌 속에서는 암모니아가 있는데 암모니아가 미백 효과를 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줌일까? 로마에서 포르투갈은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에서 오줌을 가져오다 보면 그동안에 농축이 돼서 증류가 돼서 농축이 돼서 암모니아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암모니아 효과가 좀 더 뚜렷했지 않았겠는가? 오늘날 치약에도 암모니아를 또 쓴다고 하네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치약과 칫솔은 언제 나왔을까요? 콜게이트라는 치약 전문 회사가 있죠. 생활용품 회사인데 치약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원래 비누를 만들던 회사인데 1873년에 치약을 개발해서 유리병으로 팔았고요. 1896년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 튜브에 담아서 팔았다고 합니다. 1914년에는 불소 치약이 나왔고요. 칫솔은 그보다 좀 늦게 1935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듀폰에서 나일론이 개발이 됐고 또 그 나일론을 이용해서 1938년에 칫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동 칫솔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칫솔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전동 칫솔이 나왔고 이 전동 칫솔이 좀 AI 장치를 달아가지고 아주 자동화된 칫솔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954년에 처음 스위스에서 나왔는데 손을 제대로 놀릴 수 없는 불편한 사람들 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칫솔이라고 합니다. 네. 콜게이트 얘기가 나왔는데요. 콜게이트는 정말 역사가 오랜 150년 이상 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콜게이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스마일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일 퍼스트, 당신이 먼저 웃읍시다. 먼저 미소를 지읍시다. 이런 운동인데요. 여러분이 라이벌이 있고 여러분이 팬이 있는데 라이벌을 팬으로 만들려면 스마일을 당신이 먼저 웃어라. 적을 친구로 만들려면 먼저 웃어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먼저 웃어라. 그런데 웃으면 하얀 이가 보이잖아요. 그 치아 선전이었습니다. Discover your brightest smile with Colgate. 콜게이트와 함께 당신의 반짝반짝거리는 하얀 치아의 웃음을 발견하세요. 선사하세요. 네. 예. 기업이니까요. 한국에서는 언제 치약 칫솔이 나왔을까요? LG화학, LG그룹의 좀 최초의 모회사인 럭키화학공업사입니다. 럭키화학공업사가 부산에서 화학공장을 만드는데 1953년에 럭키 칫솔을 만들고 1954년에 럭키 치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럭키를 락키라고 했죠. 그리고 1981년에 페리오 치약을 개발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LG화학이 그 뒤에 분사가 여러 가지 회사로 됐는데 LG 생활건강이라고 생겼죠. 그 회사에서 지금 치약과 칫솔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광고네요. 럭키 치약. 예, 럭키 치약. 예. 자, 그런데 이제 환경운동가들은 요즘 칫솔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 치약도 그렇고 이게 정말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느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 좀 과거에 우리가 나뭇가지로 칫솔질을 했는데 양치질을 했는데 지금도 파키스탄에 가면은 이런 그 미주약을 놓고 팔고 있는데요. 이것도 현대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또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영우 원장의 좌우지간, 양치질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게 좋다. 하지만 탄산음료, 맥주, 커피 같은 산성 음료를 마신 직후에는 금물이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산과 치아의 연마제가 섞이면 잇몸과 치아가 잘 상하기 때문이다. 이정근 교수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333 이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식후 3초 이내에 3분 동안 그리고 하루 3번 이를 닦자 이런 건데, 이 식사 후에 바로 이를 닦는 게 좋지만 아무래도 산성 음료를 마셨으면 치아가 조금 연약해졌기 때문에 연마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치아가 마모가 된다. 치아가 손상이 된다. 그래서 조금 늦게 해도 좋다. 그리고 3분 동안 길게 하기보다는 또 2분 안에 끝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상태에 따라서 치약질, 양치질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양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또 다음 회에 뵙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